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8일 월요일 오후 4시 2분입니다. 미국 증시 반등의 영향으로 아시아장, 유럽 증시 대부분 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죠. 오래간만에요. 지금까지는 계속 혼조한 느낌. 전반적으로 초록불 들어온 게 오래간만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중간에 빨간불도 들어와 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오른단 말입니다. 다 같이 전 세계가 반등세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국장의 지표 발표와 금요일날의 미국장 상승이 그만큼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전체 금융시장이 일관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이제 리플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방 보시는 분들이 긴장을 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딱히 긴장하실 거 있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긴장하신다고 해서 시장이 오를 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질 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긴장할 거 없어요. 일단 방향성 위로 잡혔으니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모르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뭘 그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예측 어차피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다만 저항이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 정도까지 오르면 이 부근에 오면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생각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전부 다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막연한 우려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고 오르는구나, 오르겠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내 평단가가 얼마니까 여기 정도까지 위협을 하는구나, 어느 정도 손절 라인 잡아놓고 이 이상으로는 그만해야지, 요 정도 생각. 혹은 주식 상승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내가 저 자리 가면 손절할 거고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들고 가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그냥 가뿐하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오늘 맞았네 틀렸네 그러면서 이걸 신난다 슬프다 이런 거를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언제나 냉철하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겠죠. 오늘 하루 올랐다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 주식을 하는 목표가 어떤 큰 인생의 그죠?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크게 바꾸겠다 이런 목표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당장 내일 라면 사 먹을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추세다라는 거.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그 좀 큰 관점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영상을 녹화하면서 이 코앞만 말씀을 주로 많이 드리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리죠? 계속 추세라고 말씀드리죠. 큰 그림도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런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을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하여튼 다 같이 올랐으니까 특별히 할 말 없습니다.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것도 오래간만에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도 오르고, 그죠? 위험 자산들이 좀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일단 긴축으려고 뭐고 일단 잊었어요.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단은 경기 침체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또 그리고 국제유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경기를 예측하는 그런 지표들이 박스권에 와 있으니까 아직은 이제,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거리낄 게 없죠. 위험 자산들 다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 같은 것도 7%씩 올라가면서 2만 달러 일단 지지하고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긴 하죠. 다 같이 오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중국 상품 선물 개장 이런 분위기들 보시면 되겠죠. 모든 원자재들이 다 같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다 같이 하락하다 다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거. 지난주까지 리스크 오프였는데 다시 리스크 온이 됐다는 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 금융시장이 다 같이 위험 자산들이 끌려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겠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간다라고 봐주시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버티시지 마시고요. 본인의 평단가에 맞게 잘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라가겠다라고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밤에 딱히 경제지표 발표는 없는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도 그냥 뻑뻑하게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신나게 싸움을 하겠죠. 예를 들면 아침에 말씀드렸던 자리들 싸움할 겁니다. S&P 3,900짜리까지 올라갈 수 있죠. 무거운 저항이 3,900이니까요. 왜 3,900이 저항이냐? 여기 지난번 3거래일 동안 저항, 지난번 3거래일 동안 저항, 그죠? 그러니까 격전지니까 여기 다시 한번 저항 자리, 그죠? 여기 저항이겠죠. 3,900까지 갈 수는 있는데 도달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 아침 말씀드렸죠. 도달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올라가고 있는데 당장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하면서 들이댈 수 있지만 저항이니까
일단 잠시 좀 그 분위기를 지켜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뭐 움직이기보다는요. 나스닥도 말씀드렸죠. 12,200까지 열려있다, 목표치가요. 열려있는데 터치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이것도 똑같겠죠. 오늘 밤에 당장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는 좀 곤란할 수 있겠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루 정도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를 일단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위험 자산들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은 유로화 1.00000 해갖고 페리티 찍고 나서 딱 반등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 약세 나오겠다는 겁니다. 달러 약세 흐름 잠깐. 근데 그래봤자 달러 강세 추세는 여전한 거고, 달러와의 조정이라는 거죠. 그죠? 달러가 더 멀리 가기 위해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반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증시가 반등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되죠.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것들 95달러, 이거 위험자산이잖아요. 그죠? 95달러 지지력 테스트 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올라갈 수 있는데 104달러가 저항이라는 점 말씀드렸죠. 95에서 104달러까지 한 9달러 10달러 정도 선에서 박스권이다. 요거 그러니까 특별히 할 말 없죠. 뭐 조금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좀 내려도 이상하지 않고 그런 구간입니다. 구리 이런 것도 반등하고 있죠. 그죠? 반등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까지 다르게 좀 오랫동안 하방 경직성을 만들고 있고, 어딘가 저항을 돌파하려는 시도하고 있으니까 얘도 위험자산 올라오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좀 약해지니까 골드 같은 것도 드디어 반등을 조금 시도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에 와 있죠. 만약에 만약에 골드 베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1700달러 정도를 붕괴시키기 전까진 일단 상방으로 한번 들이대 볼 수 있는 자리라고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빅스 관련해서도 그래요. 빅스 관련해서도 이제 오늘 밤에 그거 보셔야 되겠죠. 여기 24달러짜리 지지력 테스트 봐야 된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지지력 테스트 24짜리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죽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일단 드려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참 아침에 UVXY 이야기는 안 드렸는데, UVXY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어떤 박스권 하단 자리, 박스권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UVXY는 엄밀히 따지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상품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흐름만 살펴보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이거 명확한 상품 구조 모르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엄청 위험한 초고위험 상품이니까 전 이걸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흐름만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약간 삼각 수렴형이죠. 삼각 수렴형이고 이 아래쪽에 어딘가 이 라인이, 이 부근 어딘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뭐 이 아래 정도까지 손실을 감수하고 한번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 부근까지 온 거니까 아무튼 좀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빅스 이런 관련된 상품들이 일단 움직임들이 심상치는 않아요. 물론 지금 당장의 흐름은 안 좋습니다. 지금 당장의 흐름은 분명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오랫동안 저항을 누적시켰고 다시 중요한 그 지지선까지 내려왔으니까 당장의 흐름은 안 좋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조금 크게 보면은 사실상 1년 넘게 2021년 6월 달부터 저점을 다지기 시작해서 우상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엔 이제 수렴형입니다. 최근엔 수렴형인데 아무튼 이 흐름 자체가 이게 결코 증시의 우호적인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을 때 통상적으로 빅스가 이 정도까지 한번 튀는 60, 80까지 튀는 이런 게 있어줘야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 경험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모든 시세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주식시장은 이 주식시장은 평온하게 이대로 쉽게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거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오늘 밤에 이야기 길어졌는데 24자리 지지력 테스트 잘 봅시다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24자리 오늘 붕괴되면은 이제 시장이 진짜 좀 많이 오를지도 모르죠. 예. 근데 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게 이거 그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하락 추세인데 생각보다 강하게 오르겠느냐, 뭐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한데요. 이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 자리가 대략적으로 요 자리인데 이 중간에 몇 달 동안 반등도 있었어요. 몇 달 동안 반등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반등할 거니까 여러분들 겁 잔뜩 먹으시고 긴장하세요라고 이야기 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우리는 대응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지금 상황 제법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1년 내내 빠졌어요. 1년 내내 빠졌으니까 뭐 한두 달 정도 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올라온다라고 해서 이게 뭐 추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아니죠. 이게 S&P 월봉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금 한두 달 더 올라와도 이상할 건 없는 그런 자리라고 봐요. 물론 이제 그럴 이슈가 있느냐, 한두 달 동안 뭐 한두 달 동안 그 지수를 상승시킬 만한 그런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전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하자. 지나치게 제가 뭐 어떤 경고의 의미, 여러분들 긴장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가능성, 예전에 금융위기 직전에도 몇 달 동안 반등했던 그런 역사가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 삼아서 보시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아시아 증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아시아 증시 좀 살펴볼게요. 오늘 사실 아시아 증시 뭐 별로 볼 게 없어서 뒤로 순서를 좀 빼게 됐는데, 지지와 저항만 간단하게 체크할게요. 요거 상해 종합이죠. 상해 종합 요 자리가 저항인데 일단 붕괴시켰다 다시 돌파 한착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이 저항 테스트를 좀 더 오래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일단 뭐 하락 추세 중인 거죠. 이 반등은 일단 분명히 끝났죠. 반등은 일단 분명히 끝난 거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눌렸다 다시 상승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갈 수도 있긴 있을 건데, 지금 위안화의 꼬라지를 보면은, 달러 강세의 꼬라지를 보면 다시 상승으로 가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일단 예상은 해보고요. 이제 그럼 어딘가까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딘가에서 반등이 멈추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되겠죠. 하여튼 중요한 저항을 일단 돌파 한착 하긴 했는데, 완전히 돌파 한착 했는지 조금 더 지켜보자 이야기 드렸고요. 뭐 하여튼 혼조한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일단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완전 극복한 건 아니죠. 위안화 중요한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요렇게 해서 삼각 수렴형, 그죠? 삼각 수렴형 돌파 한착 했으니까 일단 위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라도 중국 증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하여튼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뭐 홍콩 증시고 뭐고 일단 다 오르고 있긴 해요. 위험자산 선호가 지금 확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뭐 근데 그런 와중에도 보시면 이 홍콩 달러 같은 거 계속해서 이 페그제 상단 자리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네요. 이런 건 좀 불안한 측면이죠. 이쯤 됐으면 좀 환율이 좀 내려올 만한데 7.85에 붙어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시장 불안 요소이긴 할 겁니다. 한 번씩 홍콩 달러 체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뭐 드리고 있고요. 뭐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이었으니까 패스하고요. 한국 증시 오늘 오를 만한 이유들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올랐죠. 요즘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환율, 하나는 반도체 지수겠죠. 반도체 지수 급등했고요. 한 거의 3% 가까이 올랐고, 109달러를 찍었던 달러 인덱스가 이 조정이 나오면서 뭐 108, 107 부근까지 내려왔으니까 원화도 강세 나왔을 테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면 한국 증시 급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뭐 급등 뭐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말이 다 돼요. 삼성전자 대량 거래와 함께 이렇게 올랐고요. 근데 뭐 그래봐야 예. 지난번에 워낙 빠진 게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 반등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야 이제 대세 상승의 시작이네 이런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면 아직까지 좀 그죠? 좀 그럴 거고, 하여튼 그래요. 다 하락 추세, 하이닉스고 뭐고 하락 추세 중에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 21년 1월 고점, 삼성전자가 고점 찍은 이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지나치게 급등했던 때는 매도를 위해서 급등했던 것밖에 없긴 해요. 솔직히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급등했다, 많이 올랐다, 거래량 대량 거래로 하면서 올랐다, 오른 다음날 결과적으로 다 빠지지 않냐, 급등했던 다음날 다 빠지지 않냐,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긴 합니다. 왜 이런 모습 보일까요? 하락 추세니까요. 그죠? 하락 추세였으니까 뭐 급등 뒤에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긴 했는데, 글쎄요, 이번에도 사실 오늘의 상승이 좀 작은 편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편이죠.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66,680원이니까 여기 정도에 있는 건데, 볼린저 밴드를 지금 하락 추세 중에서 이렇게 쬐다, 이거는 뭐 V자형 반등이거나 아니면은 다시 하락 추세로의 그 전환을 위한 오버슈팅이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더 오를 수 있다. 오버슈팅 했지만
이 강해서 오버슈팅 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니까 오버슈팅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주시고, 어딘가에서 버벅버벅 하면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좀 많이 무리하긴 했네요. 그죠? 볼린저 밴드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많이 쨌다. 하락 추세 중에 볼린저 밴드를 2% 가까이 찢고 올라왔다라는 건 어쨌든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이거 뒤집어 놓고 보면 어떻게 생각 드세요? 뒤집어 놓고 보면 어때요? 뒤집어 놓고 보면 삼성전자 눌림시 매수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솔직히 이런 식으로 보면 될 수도 있다. 아무튼 근데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자고요. 삼성전자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깔끔하겠죠. 이 정도 모습 말씀드렸고, 오늘 저 선물지수도 315가 중요한 저항이었는데 315를 넘어서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오를 수 있다 봐주세요. 312가 어떤 선물 312자리가 어떤 그 하방 포지션 평단가이셨던 분들은 이까지 올라왔으면 위험관리 당연히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평단가가 좋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의 평단가예요. 그죠? 여러분들과 저와 이 하여튼 모두의 각자 사정은 다른 거니까 하여튼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잘들 대응하셔야 될 거고요. 315 돌파 타겟으면 320까지는 일단 열렸다, 목표치 열렸다라고 일단 봐주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참 아침에도 이야기 안 한 게 있고 지금도 이제 이야기할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야기할 부분인데 거래량들이 좀 적긴 해요. 오늘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 선물 지수가 사실 생각해 보시면 그 6월 29일 날 315자리에서, 그러니까 6월 29일 날 315를 깨고 밀린 거잖아요. 6월 29일 날. 그리고 지금 7월 18일이니까 거의 2주 3주 가까이를 못 넘던 자리를 오늘 돌파한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저항 자리를 돌파한 척 한 건데, 근데 거래량이 이래서 되겠냐 싶은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 시세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의를 좀 제기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래량이 어찌됐건 간에 이게 속임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면은 실전 투자에서는 좀 위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게 속임수였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지, 지금 거래량이 적으니까 저건 속임수야라고 생각하고 저기다 대고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기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일단 315 저항 넘었으니까 320까지 목표치 열렸다라고 봐주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제 생각에 합리적인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뢰도에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는 게 어떻겠냐의 관점입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저 금요일날 밤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거의 한 3거래일 가량 빠졌던 자리를 하루 만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급등한 것 치고는 S&P도 거래량이 뭐 20% 가까이 줄어 있고 전날에 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15% 가까이 줄었어요. 오히려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진정한 상승이라면. 근데 거래량이 감소했다라는 측면은 어쨌든 이런 시장의 반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뢰도에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 조금만 있다 하고요. 의심은 갑니다만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올라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피는 미국 증시의 모습과 같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 증시가 그 금요일날 원웨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장, 오늘 저 코스피도 원웨이 상승이었다고요. 갭상승 출발해서 중요한 저항 자리까지 이미 뭐 거의 돌파한 척 해놓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상승시켰다라는 거죠. 강력한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등장해서 하루 종일 넘어섰다는 겁니다. 장 초반에 약간 의심은 했어요. 그러니까 312자리에 거의 걸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312가 중요한 저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갭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312를 터치하면서 이게 붕괴가 되겠다는 갭상승인지 아니면 원웨이 상승을 하겠다는 갭상승인지 저도 좀 아리까리해서 좀 아침엔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보니까 결과적으로 원웨이 상승으로 마감을 하긴 했네요. 이렇게 그죠? 갭상승 한 방으로 지난 몇 거래일 동안의 저항을 한 번에 넘어섰으니까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을 했던 거고, 밀릴 수도 있었지만 장 초반 3-40분에 위기를 극복하니까 뭐 결과적으로 올랐다라는 거. 아주 그래서 강한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 강한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콜 대박이 나겠죠, 그죠? 옵션 쪽을 보시면 콜 옵션들이 이렇게 시세가 뭐 좀 잘 나오고 한 7-80%, 뭐 거의 100% 가까이 시세가 나고, 콜 옵션들은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제 생각에 이런 거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요즘에 그 시장 분위기가 좀 너무 그랬죠. 너무 개인들의 공격적인 맹목적인 하방 추격이 좀 신경이 좀 쓰이긴 쓰였었어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다라고 해서 뭐 곧버스나 뭐 인버스 ETF들의 뭐 수급을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그 제가 맨날 보고 있는 건 요거죠. 풋옵션 수급. 요거 보고 있는데 풋옵션 수급들이 요즘 개인들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좀 확실히 그래서 그거만 보면서도 느낀 게, 개인들의 이 하방의 추격이 좀 강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을 분명히 좀 소화를 해야 시장이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더 갈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오늘 저런 참사로 인해서 좀 저런 그죠 개인들의 풋옵션 사랑이 어느 정도 일단 좀 식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개인들이 많이 타면 그쪽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여기 탑을 쌓아놨었는데 붕괴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뭐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충 삼각 수렴형 만들던 거 아래로 시원하게 붕괴시켰으니까 이거 다시 회복할 수는 있겠죠. 회복할 수 있는데 회복할 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개인들 많이 태웠던 풋옵션들 참사가 발생했다. 그래서 저렇게 됐다라는 거 보면 될 거고요. 이게 지금 만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이 만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하고 월요일 지금 2거래일째 된 건데, 2거래일째 된 상황에서 지금 콜옵션이 이 정도 움직인 거면 사실 굉장히 많이 움직인 거고요. 그 풋옵션들 이 정도 죽인 거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인 거니까 이것도 어젯밤 미국 증시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제가 어젯밤 미국 증시 보면서 말씀드린 게, 야, 이거 이런 자리에서 이거 이렇게 저항이 많고 하락 추세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거래량도 없이 급등하는 게 이게 과연 진정한 상승을 위한 옳은 길이냐? 라는 의심을 제가 아침에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국 증시도 지금 같은 모습 나타난 거예요. 한국 증시도 이런 자리에서 이게 거래량도 없이 급등하면서 콜대박을 주고 풋을 이렇게 죽여버린다? 이거 진짜로 풋을 죽이기 위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든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그냥 이제 저의 경험상 그냥 가볍게 하고 지나가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런 이야기 그냥 편안하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너무 여기에 빠져드시면 안 되겠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본 거고, 하여튼 더 오를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옵션이나 뭐 이런 부분은 그냥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는 거 저항 확인하고 멈추면 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코스닥 같은 경우 1100짜리가 저항이었는데 오늘 1100짜리 돌파 한착 했으니까 얘도 위로도 오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이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1100짜리에다가 하방 포지션 구축해 놓으신 분들은 도망가는 게 정석입니다. 조금 더 버텨볼 수는 있겠죠. 여기 있는 한 1110 정도 라인까지, 1110도 넘었긴 했네요. 한 1115 정도 라인까지는 버텨볼 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다지 일단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평단가 관리들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계좌는 본인이 관리하시는 거니까 이 정도 이야기만 드리고요. 변동성 지수를 봐도 그렇죠. 오늘 풋옵션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다고요. 지금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당분간 이거 하락하기 좀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당분간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게 하방 포지션을 좀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7월 마지막에 애플이라든가 뭐 IT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고 FOMC 회의도 있단 말이에요. 7월 말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근데 지금 7월 18일인데 이때쯤에 시장이 먼저 다 하락해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일단 시장이 반등하고 있잖아요. FOMC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하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반등하기 괜찮은 때라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7월 18일이죠.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이 7월 말까지? 그러니까요. 한 1, 2주 정도 남았는데 충분히 지금 반등을 할 거면 지금쯤 하는 게 맞다라고 보긴 봅니다. 큰 이벤트 앞두고 많이 올라놓으면 이벤트 앞두고 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이건 뭐 하방을 보는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아무튼 뭐 타이밍이 좀 그렇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살펴봤고요. 오늘 당연히 상승 종목 수 많겠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10원 정도 급락했지만 그래봤자 5일선도 깨지 않고 있고,
이 7월 15일 날에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잘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죠? 오늘 밤에 미국 증시 뭐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